관심 있게 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자, 안녕하세요. 수익공장 공장장 박정석입니다. 자, 미래손 남자. 자,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자, 지금 보시면은, 공개 방송 예정, 좀 날짜를 제가 적어 놨습니다. 자, 12월 5일,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오후 8시에 자, 수익공장 공개 방송 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 공개 방송 오셔서 좀 많은 정보 얻어 가시고요. 자, 이 공개 방송에는 우리 또 이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고유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미래손 남자 좀 코너는 일단 뭐 시황 좀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자 특징주 그리고 내일 자 12월 5일장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12월 3일 화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이때 이제 관심 종목 한 종목을 이름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왜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오늘 그 시장의 좀 내용적인 그 흐름들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그 조정의 뭐 가장 큰 뭐 배경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 미중 이 무역전쟁, 이거 참 진짜 뭐 짜증납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게 지금 그 끝날 거냐,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근데 지금 뭐냐면은, 이 중국과, 그죠? 이 중국하고의 그 무역 합의가 언제까지 미뤄질 수 있다. 무역 합의가 내년 말 미국의 미국 대선이죠. 미국 대선 이후로 좀 미뤄질 수 있다. 요것 때문에 또 이제 또 시장이 또 굉장히 그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좀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위구르법 또 뭐 이 홍콩 그 인권법이죠. 뭐 이것도 말고 또 위구르법 그 탄압과 관련해가지고 탄압에 관해서 관여한 뭐 중국 인사들이죠. 뭐 중국 인사들의 뭐 비자 발행을 발행을 뭐 제한한다. 이런 또 위구르법 2019 뭐 이게 또 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중국은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는 대외 그 불확실성 이게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심화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런 불확실성 심화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바로 외국인들이죠. 예. 자, 외국인들이 지금 며칠째 매도죠? 외국인들이 지금 20일 연속 매도, 20일 연속. 20일 연속 매도고 지금 그 지난 7일 날인가요? 지난달 7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20일 연속 매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매도했었던 규모가 얼마냐면은 지금 일단 잠정적으로는 뭐 5조 원 정도, 5조 한 16억 정도, 요 정도 이제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 지난 그 8월 달에 있죠. 8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이때도 그 29일 연속 매도를 했는데 이때도 그 매도 규모가 5조 원이 넘었었어요. 5조 5,432억. 이때 이후에 지금 최대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좀 매도를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8월 달부터 9월 중순까지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자, 지금 현재 시장, 외국인들의 지금 그 매도에 지금 영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뭐 상당히 좀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뭐 일봉상으로 이제 봤었을 때 지난 그 11월 뭐 중순부터죠. 뭐 지난 그 1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해서 지금까지 현재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매도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영향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은, 그런데 외국인들이 뭐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지수의 어떤 폭만 본다면은 사실 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지금 최근 고점 대비 지수로만 따진다면 한 5%? 5%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5% 정도밖에 안 빠졌고, 지난 이제 8월 7일부터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던 게 거의 뭐 한 달 동안 29일 연속 매도를 했을 때도 보면은
이때 올랐어요. 오히려 시장이.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냥 매도를 한다라는 것만 가지고 외국인들의 매도만 가지고 사실 뭐 짜증은 나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뭐 발목이 잡히긴 하는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 뭐 시장이 지금 계속 좀 하락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이 누가 관건이 뭐가 중요한 부분이냐?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던진단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받아야 될까요? 개인들이 받아야 될까요? 아니죠. 기관입니다. 기관. 기관들의 이제 매수가 관건인데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한 5조 원 정도 팔았다.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지금 팔았다는 이런 부분들 지난 8월달, 9월달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지금 매도 나올 만큼은 다 어느 정도 나왔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MSCI 그 리밸런싱 뭐 이것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또 뭐 아람코 그 미국 그 사우디 그 석유 회사죠. 아람코 상장 때문에 이게 뭐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미 지금 다 지나갔던 부분들이고 그 외국인들 일단 자체만 봤을 때 외국인들이 왜 매도를 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매력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지금 그렇게 예뻐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연일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외국인들 매도를 지금 하락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일단 수급과 상관없이 일단 좀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금 뭐 주봉상 본다면은 지금 3주 연속 지금 계속적으로 현재 지금 음봉으로 좀 떨어지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그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점이 낮아져가는 이 추세를 아직은 지금 극복하기가 돌려놓기가 좀 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그에 따라서 지금의 지금 이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칫 다시 한번 뭐 사실 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종가가 뭐 2068포인트니까 이거랑 뭐 비교해보면 지금 한 60포인트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2000선 뭐 근처까지도 뭐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염두에 둔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뭐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제 지금 그 궁금해하고 계시는 아마도 이 특징주 그 HLB, 자 HLB에 대해서 좀 제가 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HLB가 어제 뭐 사실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자 이거 10만 원 깨지는 게 아니냐라고 했었던 상황 속에서 자 이제 10만 원을 일단 지켜냈고 오늘 8%가 넘는 자 오름세로 좀 마감을 좀 했습니다. 자 HLB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뭐 차트를 보시면은 자 지난 그 뭐 10월달 자 이때 이제 20만 원대 고점 찍은 이후에 좀 주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10만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이 그 위태위태한 상황까지 발생을 했는데 자 오늘 그 오늘 그 상승의 배경은 뭡니까? 배경은 바로 진양곤 회장이 지금 특수관계자 그 지분이 증가를 해가지고 전체 지분이 지금 뭐 13.9%에서 이제 15%가 넘었다라는 소식이죠. 근데 오늘 사실 이거 말고는 또 내용이 없었어요. 이거 말고는 뭐 특별한 뭐 내용이 없었습니다. 뭐 리보세라니까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는데 그쪽과 관련된 뉴스보다는 일단은 지분이 증가했다. 지분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진양곤 회장이 그래도 HLB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간에 지금 뭐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뭐 지분을 지금 증가시킨 게 아니냐. 뭐 이거는 뭐 인위적으로 증가를 시켰다라기보다는 그 합병 과정 속에서 그 삼각 합병이죠. 이 합병 과정 속에서 지분이 그 증가를 했던 부분들인데 자, 이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급입니다. 수급. 자, 수급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HLB 지금 그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을 보면은 자, 외국인들하고 좀 기관들이 지금 최근에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매수했나요? 오늘 그 22만 주 매수했습니다. 22만 주 매수했고 최근에 이제 좀 조정받을 때 자, 이때도 이제 뭐 합쳐본다면 한 17만 주 정도 그래서 총 한 40만 주 정도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4일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었던 그 평단가로 본다면은
지금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수익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자, 이 단타라고 한다면은 좀 올라오면은 이제 매도를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익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외국인들 매수라고 하는 이 부분만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또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외국인들이 연일 매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면 또 중간중간 한 번씩 털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사는 이런 어떤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자, 오늘 그 반등, 이 반등의 이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보는 HLB 오늘의 반등의 이 성격,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지금 뭐 주가가 다시 돌아서는 이러한 반등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물론 이제 거래가 좀 증가하는 이러한 추세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일단 추세는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데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일단 강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지난 그 11월 초에 아마 요거 한번 방송 한번 돌려보세요. 이때도 제가 이제 15만원대에서는 매도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HLB였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주가가 좀 계속 흘러갔었으니까는 그다음부터는 제가 HLB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지금 이 반등은 이거 추세 반전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좀 그 기술적 반등의 어떤 성격으로 보고 좀 물량을 좀 줄여가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뭐 면밀히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큰 반등을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12만원 반등의 목표치를 일단 12만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뭐 참 어려운 가운데 뭐 HLB처럼 오늘 좀 뭐 기술적으로 좀 뭐 강한 뭐 반등이 나온 이러한 그 종목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역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시장의 어떤 그 영향. 지금 분명히 지금 모든 종목들이 자체적인 어떤 그 이슈보다도 이 시장 리스크라고 하죠. 이 마켓 리스크라고 하는 이 시장 리스크 때문에 지금 막 빠지는데, 이 시장에 지금 영향을 덜 받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참 또 이게 또 뭐 잘 가다가도 또 갑자기 또 막 무너지는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그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에 시장과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는 좀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과 상관없이, 그죠? 시장과 상관없이 가는 종목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좀 그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일단은 이 종목 일단 그 종목 명만 말씀드릴게요. 자, 연희정보통신 있습니다. 연희정보통신. 자, 이 종목 보시면은 진짜 시장 영향 거의 안 받죠. 예, 지금 연희정보통신도 이 5G 뭐 관련해가지고 좀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자, 이때 그 거래량이 지금 터졌습니다. 지난 그 상반기에요. 그러니까 상반기 거래 터지고, 그다음부터 어떻습니까? 거래가 안 터지죠.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매집의 거래량.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매집과 분산에 있을 때 매집 거래량으로 만들어졌었고, 이후 주가가 이제 뭐 계속적으로 신고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도 지금 시장 빠질 때 안 빠지잖아요. 그죠? 오늘도 뭐 장중에 보면 신고가 흐름들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연희정보통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아모텍입니다. 아모텍. 자, 아모텍도 좀 돌아섰던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뭐 9월 달부터 좀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신호가 나오죠. 예, 제가 지금 마우스 보시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지금 주가는 꾸준하게 저점 높이기 시도가 만들어지면서, 자, 오늘은 뭐 보합 정도로 마감했었지만은 어제 강세, 오늘 보합, 그러면 또 내일장에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으로 한번 나올 만한 그런 어떤 그 타이밍,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뭔가 또 에너지가 또 모아지겠죠. 거래가 터지면서 모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 화요일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이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SNK 폴리텍입니다. 제가 이제 그 관심 있게 이제 보는 그 이유 부분들이 그 이제 충격을 이제 흡수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학 제품인데, 자, 이 제품이 그 굉장히 앞으로 이 사용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그 그래핀 같은 경우에 이 그래핀이라고 하는 이 소재가 이 사용될 수 있는 이 범위가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그 성장성 때문에 뭐 시장에서 굉장히 좀 관심도 받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SNK 폴리텍이 지금 그 생산을 하고 있는 이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앞으로 이제 그 쓰임새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폴리우레탄 그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 폼시트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제품명이 아마 나노셀일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이 지금 그 이러한 그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성장성으로만 그치면은 제가 아마 말씀을 안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장성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움직였던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적이 정말 뒷받침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SK 폴리텍 한번 그 현재 어떤 기업 가치를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820억입니다. 820억. 시가총액이 820억. 그러면은, 자,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은, 아유, 뭐 그냥, 뭐 소형주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실적도, 뭐 고만 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자, 이 종목이 작년 있죠. 작년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냐면은, 135억이 나왔습니다. 135억. 작년에 영업이익이 135억이 나왔고,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이 종목만 가지고도 저는 뭐 좀 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올해 있죠. 올해 실적이 1분기 때 44억, 2분기 때 61억, 3분기 때 90억. 벌써 지금 현재 200억이 나왔습니다. 3분기까지. 아직 4분기 실적이 집계가 되지 않았는데도 200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자, 영업이익 200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800억대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를 우리가 고평가되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저평가되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뭐 굉장히 지금 현재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뭐 시장에 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지난 뭐 8월달, 9월달 한번 시세 분출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매집의 어떤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지금 거래 보면 없어요.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미 매집이 거의 끝났다. 이 좋은 종목인 걸 알고서. 그래서 저는 자, 이 종목은 정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오늘 뭐 가격 전략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일단 지속적으로 좀 제가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공개 방송 때라든지 또는 지금같이 미래에서 온 남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시장 참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 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현재 좀 반복이 되고 있고, 정말 포기하고 싶다, 힘들다 라고 하시지만은, 지금 포기하고 싶을 때, 나 이제 주식 하고 싶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항상 바닥이었다라는 거, 좀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저도 뭐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그 시장, 그리고 그 심리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좀 어려운 지금 장이긴 하지만은 분명히 돌아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선제 공격 미리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과 상관없이 가는 종목, 그 다음에 이제 뭐 역배로 되는 종목들이 V자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지, 지금은 아직은 여기가 바닥이다, 미리 지금 현재 들어간다, 이거는 아직은 성급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뭐 다시 한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자, 내일 12월 5일 오후 8시 수익공장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물려 계셨던 종목들이 있죠. 자, 지금은 뭐 종목,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이게 지금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걸 갖다가 지금 계속 끌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지금 현재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는 12월 5일 자, 오후 8시입니다. 정확하게 8시에 지금 방송을 시작할 테니까는 자,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좋은 정보 얻어가시고 저 공장장과 함께 우리 한번 그 2020년 19년도도 잘 마무리하고 2020년도도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설계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어떤 자리를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방송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수익공장 공장장 박정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